음. 자, 어디에 되냐면 114페이지 과학이다. 그다음에 너그 준 거 있잖아. 거기에 원소 주기율표에 원소 기호하고 그다음에 이온들이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 프린터야. 뒷장에는 붉고 빠른 색깔하고 앙금 같은 것들도 나와 있거든. 자, 그거를 좀 외워줘야 돼. 자, 여기가 저번 시간에 이제 원소 기호 이온식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었거든. 자, 그래서 내가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저런 테스트를 하는 그 규칙이 있어. 무슨 규칙이냐면 원소 기호나 이온 같은 게 필요한 단원이 있을 때 하고, 책이 바뀔 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온이나 원소 기호를 물어봤는데 이 반에 누군가가 그걸 대답을 못해? 그러면 그 다음 시간 테스트를 하고, 새 친구가 왔을 때 테스트를 해. 자, 그래서 지금 한 3명 정도가 지금 빠져 있는데, 뭐 수학여행도 하고 뭐 일이 있어서 빠지고 해가지고 3명 정도가 빠져 있는데, 나중에 동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새 친구가 왔기 때문에 너 그거 외울 수 있겠어, 저거?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거야. 그때는 좀 잘 적어야 돼. 뭔지 알겠냐? 좀 프린터 있지? 좀 잘 외워서 좀 적어줘야 돼. 그래야 네가 초등학생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단 말이야. 따라가려면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또 다시 외워줘야 되니까 아마 다음 시간 오면 오늘 그런 거 해요 하면서 있잖아. 홍당원에도 3명 중에 누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뭐 어쩔 수 없고. 자, 일단 한다는 거. 자, 114페이지. 자, 여기 우리 지금 저번 시간에 질량 보존 법칙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질량 보존 법칙이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의 총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총질량은 어차피 같다라는 내용을 했고, 요게 줄을 안 끈 게 하나 있다. 뭐냐면 성립하는 이유가 있거든. 성립하는 이유도 줄 거줘야 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학 반응만 해당되는 건 아니야. 화학 반응이, 즉 화학 변화든 물리 변화든 상관없어. 뭐가 일어나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은 언제나 성립한다. 근데 조건이 있어. 여기는 안 나와. 중학교형이다 보니까 안 나오는데, 무슨 조건이 하나 붙냐면은 지구 안에서야. 지구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계라고 불러. 계. 우리가 그 생태계 할 때 그 계자야. 그래서 지구계 안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 그런데 지구를 벗어나면 성립 안 할 수도 있다. 자, 요거는 태양계 배웠나? 태양계. 니 몇 학년이야? 2학년. 2학년이야. 자꾸 이거는 이상한 학년 애들이 말이야. 물어봐요.
태양계 할 때 저기 태양의 중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 혹시 배우나? 태양의 중심 안 배우나? 안 배워? 태양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 에너지가 어떻게 나와? 폭발? 폭발을 해. 태양이 왜 폭발을 해? 안 되나? 그거 안 되는 게 없는데. 태양의 중심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가? 배운 적이 없나? 자, 그러면 태양의 중심에서는 일단 이거는 배웠을 거야. 태양을 이렇게 스스로 비춰내는 걸 뭐라고 부르지? 별이라고 불러. 별 또는 뭐라고 부르느냐? 항성이라고 불러. 이건 혹시 알고 있어? 태양을 별이라고 불러도 되고 항성이라고 불러. 니 처음 듣지? 나도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 아, 그래. 뭐든지 뭐 들어보긴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 아시겠지만 네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크기 기대는 안 해. 항성, 별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보다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녀석들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그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얘네들의 중심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 이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수소 원자가 결합을 해서 헬륨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때 수소 원자가 결합해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어. 질량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변했다는 거야. 지금 뭐였다? 질량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나서 태양과 같은 별에서는 질량이 줄어드는 반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구 안에서는 성립을 하지만 지구를 벗어나면 성립 안 할 수 있는 법칙이 질량 보존 법칙이야. 뭐 굳이 안정하나도 상관은 없어. 나중에 좀 핵융합 반응 이런 것들에 좀 관심 있으면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해 보면 잘 나와 있다. 이제 보통은 검색 안 해. 유일하게 검색하는 거라고는 게임할 때 캐릭터 어떻게 키워야 되나? 아이템 얻으려면 어디서 뭐 해야 되나? 현질은 어느 정도적 점수들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야. 때에 따라서는 친구 만드는 방법. 네, 아니요. 이 형이 세영이가? 세영이가 이 형이야. 네.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 거 볼까? 요게 거기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 나와있지. 화학변화든 분리변화든 모두 성립한다고 나와. 그래서 이거는 뭘 하든 상관없어. 지구 안에서는 그냥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고,
이 질량 보존 법칙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주변에 흔해서 그런데 웬만해서는 다 성립을 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특이한 상황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할 수 있어. 학교에 보면 이런 애들이 있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상관없어. 얘는 도대체 얼마나 처먹길래 저 모양이 됐을까 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있지? 분명히 있다. 어느 학교나 다 있다. 얘는 기본적으로 교복을 맞출 때도 따로 주문해야 돼. 이게 같은 학년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학년에 있을 수도 있고 남학생일 수도 있고 여학생일 수도 있어. 있지? 누군지 바로 생각날 거야. 이거는 초등학교도 똑같다. 니도 알지? 니가 딱 생각해봐. 문을 어떻게 지나갈까? 이런 애들이 분명히 있다고.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살이 왜 쪘을까? 말해라 빨리. 살이 왜 쪘지? 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즉 자신의 질량이 늘어났다라는 건 자기 몸 안으로 뭘 했다? 대량의 질량을 가진 뭔가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런 애들 중에는 다이어트 해야지 라면서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너도 이제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거야. 이제 반이 보통은 남학생, 여학생 섞여 있잖아. 그러다 보면은 너도 이제 한 번씩 들어. 뭘 들어? 여학생들 사이에서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희한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질량의 양을 어떻게 해야 돼? 줄이는 게 바로 핵심이야. 내 질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 몸에 축적되는 질량을 가진 물질을 투입되는 걸 줄여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기본인데 희한한 방법들을 써. 뭐 하대? 단식. 아니야, 단식. 잘 안 한다. 뭐 하대? 약 맞는 거. 무슨 다이어트 약 같은 걸 갖다가 먹는다 그래. 자, 여기서 뭐가 문제지?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질량 보존 법칙은 어디서나 성립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 근데 그 약도 뭐야? 질량을 가진 물질이야. 질량을 가진 물질이야. 즉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라는 건 내가 평상시에 먹고 있는 그 양을 줄일 생각이 없다라는 뜻인 거지. 그렇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학교에서만 듣는 건 아니야. 때에 따라서 집에서도 들을 수 있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엄마가 알지. 엄마가 하거나 아니면은 뭐 누나나 여동생이 있으면은 누나 특히 너는 나이가 좀 어리니까 누나가 있으면 얘기할 거야.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해? 먹어. 그 말은 뭐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는 말은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맛있겠다를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야. 음식을 보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아, 이 음식 맛있겠네. 난 꼭 먹어야 되겠어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걸 안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너희들 알아나 알겠지? 혹시 누군가가 음식을 앞에 두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러면 그 말은 곧 뭐다? 이 음식 맛있겠네. 나는 꼭 먹어야 돼. 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다이어트 생각이 있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바로 뭘 얘기해 주면 되느냐?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돼. 내 몸의 질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 질량에 비례해서 중력의 크기도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무게도 많이 나가게 된 거잖아. 그렇다면 무게가 적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내 몸의 질량을 줄여야 된다. 질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일단 내 몸으로 들어오는 질량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내 몸에 있던 질량을 차지하고 있던 물질들이 외부로 배출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외부로 배출되려면 내가 똥 쌀 때 지방이, 오줌을 쌀 때 지방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써서 그 지방이 뭘로 변하게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변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체 상태를 외부로 배출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운동.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당연히 있잖아.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단 조절하고 운동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겠지. 근데 사실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좀 뚱뚱한 애들, 이런 애들은 그럼 왜 자꾸 먹을까? 스트레스 때문에 먹을 수도 있어. 스트레스 뭐 많이 받겠지. 왜? 학교만 가면 애들이 뭐라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돼지가 간다 그랬었지, 굴러가는 게 빠르다 그랬었지, 옷이 터지겠다 그랬었지. 그럼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그럼 당연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해결할까? 악순환의 반복인 거야. 여기는 이제 그렇게 심하게 뚱뚱한 애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 친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다면 그런 놀림을 당하는 것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좀 독한 마음을 먹고 자기가 좀 줄여보겠다라는 걸 좀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걸 좀 인식시켜 주는 거. 근데 뭐 그렇게 친하지 않다면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바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화학 반응이니 저 화학 반응이 별 필요 없어. 그냥 다 성립해. 뭐가 됐든 그냥 성립한다. 여기 지금 첫 번째는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나와. 앙금을 만들 때는 이 앙금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물질이 앙금인지는 어쩔 수 없다. 좀 외워줘야 돼.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때는 그냥 앙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을 해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얘가 뭔가 갑작스럽게 어떤 물질이 생겨나거나 있던 게 사라지거나 하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질량이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 저울 그림 딱 나와. 그래가지고 저울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저울의 눈금은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나오는 3번에 나오는 그는 기체 발생 반응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기체 발생 반응에서도 자, 거기 첫 번째 보면은 열린 용기라는 게 나와. 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특징이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생성된 기체가 빠져나가. 그러면서 질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이걸 뚜껑을 완전히 닫아가지고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반응을 시키면 질량이 변화가 없어. 그래서 뭐 기체가 생기든 앙금이 생기든 상관없다 이거야. 질량은 보존된다 이거지. 자,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내용도 똑같다. 연소, 즉 태우는 거야. 태워도 마찬가지로 질량에 변화가 없어.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태우게 되면은 알지? 너도 나무 태워보는 거 있지, 그지? 뭐 캠핑 가가지고 모닥불 피우고 뭐 이런 것들 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뭐 태우는 거는 뭔가를 해봤다라고 친다면은 나무든 종이든 태우면은 어떻게 돼? 재가 남고, 그리고 재가 남았을 때는 처음 질량보다 확 줄어들어. 그럼 재는 얼마나 남느냐? 나무나 종이 같은 걸 태우면 전체 원래 처음 질량의 5%도 안 되는 질량으로 남게 돼.
그럼 나머지 95%는 뭘로 변했다? 기체로 변해서 빠져나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강철솜. 이거는 다른 단원에서도 한번 나왔던 거야. 강철솜을 연소시키게 되면 강철이 연소가 된다. 그래서 연소시키게 되면 이런 금속 성분들은 기체로 빠져나갈 만한 물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을 해버리면서 산화철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산소의 질량만큼 더 늘어나는 일이 생겨.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뭐한다? 질량은 변화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반응 전에 나무를 연소시킬 때도 나무가 처음 가지고 있던 질량과 그 다음에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을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제 반응이 끝나서 날아간 이산화탄소나 수증기의 질량, 남아있는 제의 질량을 다 더하면 어차피 처음과 같다 이거지. 그리고 강철솜도 똑같아.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은 정말 쉬워. 별로 그렇게 크게 설명할 것도 없고 주변에 흔하게 아무 때나 적용시켜도 돼. 내가 필통에다가 펜을 하나 더 넣으면 그 펜 질량만큼 필통의 질량은 늘어나고, 내가 펜을 꺼내면 그만큼 줄어들고, 가방에다가 책을 넣었을 때 뺐을 때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많이 설명할 건 없어. 자, 그래서 115페이지 한 페이지는 좀 숙제로 좀 해줘야 되겠네. 표시 다 해놓고 숙제로 좀 하고, 116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이 116페이지 나오는 내용은 이번에는 또 그 네 번째 법칙인데,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게 나와. 이것도 설명 줄 거 줘야 된다. 빨리 줄 거라.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얘는 이유도 같이 꺼져. 화합물을 생성할 때 원자들이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져.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성립을 하는데,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을 해. 화합물을 만들 때만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화합물을 만드는 곳에서만 성립한다. 물리 변화에서는 성립 안 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간단한 비로 문제를 푸는 게 나와. 간단한 비. 뭐냐면, 자, 이제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질량비를 찾고 그 질량비에 따라서 반응하는 물질이나 생성되는 물질의 양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거든. 자, 근데 이제 초등학교 배우지.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대 B 대 C가 1대 4대 5라는 비가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1대 4대 5라는 비로 뭔가를 한다면은 A가 0.2라면 B는 얼마 있어야 돼? 0.8. 그러면 C는 1.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알지? 요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나와. 요런 개념으로. 아유, 저것이 뒤에서 진짜 자고 있어요. 아유, 진짜. 그럼 왜 자고 있는 거야 도대체? 너 뭐, 네 학교가 어디였지? 서울 아닌가? 아니야? 너 어디야? 신년이야? 신년은 무슨 일이 있나? 체육대 했다고? 체육대 좀 했다고. 자고 있으면 어떡해. 네가 신년이었나? 신년중이 오늘 체육대회, 중앙중도 오늘 체육대회 했다고 그러던데. 수업은 했나? 아직 안 했나? 너는 언제? 다음 주. 다음 주에. 너 다음 주 일요일 되면 또
연관 맛이가 있겠네, 그지? 근데 뭐, 체육대회 한다고 요즘, 야, 근데 체육대회 하면 보통 뭐 해? 축구 안 해? 학교에서 축구 안 하나? 안 해? 너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축구 없어? 반대하고 뭐 이런 거. 리그 제스. 그래, 있잖아. 난 네가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알겠니? 그게 있냐고 묻는 거잖아. 자, 지금 축구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경기가 있어? 개주. 그냥 뭐 개주면은 이어달리기 말하는 거잖아.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뭐? 피구. 피구도 있어? 피구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좀 다르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좀 크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 학교마다 그래 좀 다르겠지. 그래서 축구 그 다음에 피구 그 다음에 뭐 개주 있고 그 다음에 태풍이 태풍이 눈이 뭐야? 동작. 보험은 되게 네 명이서 들어가. 네 명이서 뭐 한다고? 네 명이서 보험을 들어서 하나를 긴 공을 들어가지고 같이 뛰는 그래서 같이 뛰는데 한 마지막 꽃갈콘 전까지는 꽃갈콘을 한 번 도는데 마지막 꽃갈콘에서는 두 바퀴만 돌아가지고 공을 들고 네 명이 한 팀으로 뛰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뛰어 아니면 이렇게 뛰어? 공을 들고 가로로.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이런데 꽃갈이 있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 딱 한 바퀴 360도 360도로 돌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돌면은 얘가 제일 앞에서 뛰다가 나중에 돌면 얘가 제일 앞에 뛰어야 된다는 거야. 저거 90도 도. 왼쪽 기준 두 명까지가 중심에서 잡아주는 사람이구나. 얘가 중심에서 잡아가지고 돌리는 사람. 중심에서 잡아. 방향이 일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뛴다는 거야? 네. 이렇게 아까 이렇게 뛰다며 뒤지려고 했어. 이렇게 뛰다가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걸 태풍의 눈이라고 불러? 에라이 씨. 그러면 반 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반끼리 경쟁하는 거잖아. 반끼리 경쟁하면 그럼 여학생 남학생 따로 하나? 같이 뭔가 같이 한 같이 해? 뭐 그럼 4명이서 뛰어야 되면 여학생 2명 남학생 2명 이렇게 뛰나?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그것까지 해가지고 4개 또 있나? 인삼각에서 8점. 뭐라고? 이인삼각이랑 팔자. 2인 삼각이 뭐야? 두 명. 묶어가지고 뛰는 거야? 줄넘기. 줄넘기? 단체 줄넘기. 단체 줄넘기. 그 다음에 팔자 줄넘기. 뭐라는 거야? 좀 크게. 팔자 줄넘기요. 팔자 줄넘기. 두 명이서 2명이서? 줄을 돌리고 나머지는 팔자로 이동하고. 근데 그러면은 한 6개 정도 나와. 그거 말고 또 있나? 미션 이어달리기. 그래, 뭐? 미션 이어달리기. 그게 뭐야? 그게? 미션 하면서 이해달리요. 미션을 하면서 이어달리라고? 미션을 뭐 하는데? 플라마시나 띵틀 뛰면. 그냥 장애물을 넘어서 가는 거네, 그냥.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그런 걸 했을 때 체육대회를 하잖아. 그런 걸 했을 때 그거를 모두 자기가 참석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내가 이제 뛰는 뭐 일종의 선수처럼 있잖아. 한다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해? 두세 개. 한 2개 아니면 3개다 그지? 근데 2개 아니면 3개인데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보통 그런 것들은 리그전처럼 계속 할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우승하기 전까지는 여러 번 우승할 때쯤 되면 여러 번 하겠지만 상당수는 그 전에 떨어질 거잖아. 그러면 에너지를 쓸 만한 일들이 별로 있나? 별로 없어 생각보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왜 피곤한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내가. 예전하고 많이 다르잖아. 너는 이제 예전에 뭐 했는지 모르니까 비교 자체가 좀 힘들긴 하겠지. 예전에는 축구에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농구를 하기도 하고 배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학생 나름대로 또 리그가 따로 있어. 거기다가 뭐 누구마처럼 이어달리기 계주도 있고 그 다음에 100m 달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었더라? 아 줄다리기 요즘은 안 하지 그지? 줄다리기도 있고 많았어. 그래서 뭐 예전도 뭐 비슷했던 것 같아. 뭐 하다 보면은 많이 하면은 한 3개. 좀 잘하는 애들은 거기서 한 3-4개쯤 하고, 애매한 애들은 1-2개쯤 하고, 이렇게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이외에 나머지 애들은 뭐 해야 돼 그러면? 구경하거나 그러지.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예전에는 뭔 짓을 해야 되냐면 그냥 구경만 못해. 뭔 응원하라고 했잖아. 소리를 꽥꽥 지르라고 하거든. 그러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소리 질러야 돼. 요즘 그런 거 안 시키잖아. 하는 애들은 또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개를 뛰지도 않았는데 녹초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 지금은 뭐 그냥 하고 있는 거 보고 있다가 자기가 나갈 때쯤 되면 좀 하고 좀 쉬다가 놀다가 밥 먹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알았어. 다시 말고 좀 잘 와. 그냥 자, 이 B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지. 야 거기 B가 몇 개 나와. 잘 보면 산화굴이 만들어지는 거 나오는데 여기에 B들 나오면 이 B는 외우는 게 아니다. 이 B 외울 필요 없다. 문제 푸는데 이거 B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도 돼. 왜 몰라도 되냐면 B를 알 수 있게끔 준다. B를 대놓고 주는 게 아니라 B를 알 수 있게끔 그래프, 표, 그림 같은 걸 줘.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프로 있잖아. 구리의 질량, 첫 번째 그래프다. 구리의 질량이 4g, 8g, 12g, 16g 늘어날 때 산소의 질량은 1g, 2g, 3g, 3g 이렇게 늘어나. 그러면은 구리가 4g이 반응을 할 때는 산소는 1g이 반응한다라는 걸 주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 산화구리, 어차피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면 산화구리가 생기거든. 그래서 구리의 질량이 4g, 8g, 12g 늘어날 때 산화구리는 5g, 10g, 15g, 20g 이렇게 늘어난다고 나와. 그 말은 여기에 산소가 4g당 1g씩 붙는다라는 걸 그래프로 주는 거야. 그럼 내가 그래프를 통해서 B를 찾아. B를 찾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찾으면 돼. 아유 죽을 것 같다 그지? 이거는 거기 산화구리 생성 반응해가지고만 B가 나오는 건 아니라 산화마그네슘 생성도 나와. 그래서 그 위에는 구리 대 산소가 4대1B로 반응을 하고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2B로 반응을 한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B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 나중에 이제 어차피 B를 찾을 수 있게끔 웬만한 건 주니까. 문제에서 자꾸 그 어떤 힌트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줘야 돼. 이게 이제 초등학생하고 이제 중학교 내용에서의 차이점이야. 이 초등학교 문제들은 어떻지? 딱 보면 답이 나오지. 대체로 그래. 초등학교 문제들은 그래. 그래서 이걸 답을 못 찾는 게 이상한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런데 중학교는 달라. 중학교는 이제 뭐가 많냐면 함정이 많아. 중학교 문제들은 함정이 많아가지고 비슷한 내용으로 막 적어놓으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막 헷갈린다고. 네 숙제할 때 어때? 막 헷갈릴 거야. 뭐 단어들도 좀 어렵고. 고등학교 내용으로 넘어가면
함정을 안 줘. 함정 자체가 없다. 나중에 이제 너가 고등학교 내용으로 이렇게 슬슬 넘어가게 되면 알게 될 거야. 함정이 없어. 오히려 힌트들이 많은데 문제를 못 풀어. 이거 왜 못 푸냐? 지가 함정을 만들어 들어가거든. 지가 함정을 만들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는 결국에는 난 이 문제 못 풀겠는데라고 지가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는 함정 자체가 없다. 대신에 힌트를 줄 때는 그냥 이게 힌트야 하고 딱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온 사방에 뿌려놓은 힌트를 문제 자체에다가 딱딱딱 여기에 무슨 조건이고 뭐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뿌려놔. 그걸 이제 잘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내용으로 슬슬 넘어갈 때쯤 되면 포기하는 애들이 또 한둘씩 생겨. 어쩔 수 없지 뭐. 해보면 알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해보면 야 선생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자 그래서 이 B는 다시 말하지만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고 B를 어떻게 쓸 건지는 이미 알고 있어. 봐봐 4학년도 알고 있는데 중학교 영역이 모를 리는 없잖아. 그지? 1학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B를 찾은 다음 그 B에 맞추기만 하면 돼.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이제 주의해야 돼. 뭐냐면은 뭐 이런 거 있어.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라는 게 생긴다. 근데 이거의 질량비가 4대 1대 5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줄 때는 이 질량이 예를 들어서 얘는 10g이 반응을 하고 얘는 3g이 반응을 하면 얘는 몇 g이 생겨야 되는 거야? 얘 몇 g 생겨야 돼? 응? 뭐라고? 얘 몇 g 생겨야 돼? 얘는 4대 1대 5라는 비로 반응을 해. 그러면 얘는 몇 g 생겨야 돼? 14점. 에라이씨. 응? 4대 1대 5라는 비로 반응을 해. 그러면 얘는 몇 g이 생겨야 돼? 15. 응? 뭐라고? 15. 너 몇 g 같아? 왜? 4대 1대 5라고 4대 1대 5라고 응? 그러면 얘는 10g 반응할 때 얘는 몇 g 반응한다는 거야? 2.5g 반응한다는 거야. 그리고는 얘는 몇 g 생긴다? 12.5g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한다? B가 0.5g 남아. 봐봐 B가 별거 아니라고 지금 있잖아 생각하고 있겠지. 이거 못하는 거야. 이러면 망하는 거지. 분명히 내가 4대 1대 5라고 적어놨잖아. 그러면은 밑에 있는 숫자를 저 숫자에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이것인데 이거 두 개 더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B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B가 별거 아닌데 자기가 이 짓해가지고 함정에 빠지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4대 1대 5에 맞추면 되는데 그래서 얘 10g 반응할 때는 얘는 이쪽 5g 반응해. 그래서 남는 게 생기는 거야. 자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면 이 단원 자체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 이 단원 자체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과학을 못하게 돼. 이 정도 비도 이제 이 인지를 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 정도 비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 있는 걸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야. 분명히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는 건 완벽하게 반응을 해서 생성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이 모자르면 남기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이제 제일 밑에 보면은 B가 하나 더 나오거든. 거기 보면은 수소 산소 반응에서 물 되는 게 1대 8대 9라는 B가 나와. 자, 그런데 이 B에서 보면은 제일 밑에 표가 하나 주어져 있거든. 실험 1, 2, 3 해가지고 표가 있는데 이 실험 1, 2, 3 요런 표로 문제를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하느냐, 표에 있는 실험을 통해서 B를 찾으면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실험 1번 한번 봐봐. 수소 2g하고 산소가 8g을 반응했는데 반응 후 남은 기체가 수소가 1g이 남았대.
그러면은 실험 1번에서는 수소는 실제로 몇 g만 반응한 거야? 1g 반응했어. 근데 산소는 안 남았으니까 8g 다 반응했네. 그리고는 뒤에 물이 얼마나 생겼다? 9g이 생겼다. 이걸 가지고 아 이거 수소 산소 수증기가 1대 8대 9라는 비례를 찾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보면 다른 요 숫자들 나와 있는 거 지금은 표에 다 나와 있잖아. 근데 이거를 가려놓은 거야. 가로로 비워놓고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남는 게 뭔지, 생성되는 건 얼마인지, 아니면은 남는 거나 생성되는 걸 주고 처음에 얘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B에다가 맞춰야 돼. B에다가. 단순히 막 더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알겠냐? 자, B를 잘 맞춰서 해주면 돼. 그래서 B가 별로 어렵진 않은데 자기가 이렇게 좀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일정 성분비 법칙 나오는 부분이야. 이게 지금은 내가 있잖아 1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 줬잖아. 근데 이 숫자 자체가 소수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 소수로 나와도 별로 당황할 필요는 없다. 알겠지? B에만 맞춰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도 정리가 됐으면은 이거 117페이지 여기도 숙제로 좀 해주면 돼. 그래서 115페이지하고 117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숙제 좀 해주면 되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다음 주 수요일에는 뭐가 있다? 문속기 우연식 테스트가 있으니까 자, 미리 좀
전혀 뭔가 있나? 자, 그렇지. 숙제, 아유 뭐 숙제 뭐 편안했지. 그렇지. 자, 숙제 편안. 어디냐면 물리체. 물리체 안 받았어. 아, 물리체 그래. 자, 물리체. 자, 어디냐면 전기 파트, 전기 우리 2학기 때 배울 전기, 우리 전기. 자, 숙제가 어디부터는 92페이지. 미안. 94페이지 맞지? 92, 아, 92야. 92부터 92 1번부터 1, 2, 3. 아, 1, 2, 3만까지 했어? 4번부터 하면 돼. 1, 2, 3만 원. 뭐라고? 92쪽 1, 2, 3만 원거 아니에요? 92쪽. 아, 92쪽 1, 2, 3만 하라 했어 내가. 그래 다잖아. 1, 2, 3까지야? 아니 그 전에 1, 2, 3이었고 맞지? 맞지. 그러면 아무튼 1번부터 부르면 돼? 1번부터 부르면 돼. 내가 1, 2, 3만 하라 했어? 그렇지. 자, 그치? 92페이지. 자, 92페이지에 페이지 92페이지 1번에 그치? 1번에 A, B 순서대로 1번이 A, 2번이 B 2번은 그치? 흐르는 마이너스 플러스 흐르는 마이너스 플러스 3번은 1A 1A 4번은 그치? OXXX 5번은 눈곱 읽는 거야. 3A 0.3A 0.03A 아니면은 미리암페어를 써도 돼. 그치? 얘는 뭐지? 여기 얼마냐면 300mA 얘는 그렇지? 30mA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은 그치? 그냥 부를게. 6번은 1번부터 전압계, 전지, 저항, 그 다음에 전구, 스위치, 전류계. 그치? 자, 뒤에 7번에 2쿨롱. 7번에 2쿨롱. 그치? 8번에 5번. 9번에 1번이, 그치? 자, 합. 그치? 합. 2번은 5A. 5A. 자, 10번은 그치? 순서가 기억 1번이 리얼로 그치? 1번이 리얼로 가고 2번이 물에 흐르면 전류 디귿으로 가고 스워 그치 얘들아 물레방아는 전구 니온으로 가고 그치? 물의 높이 차는 전압 기억으로 가고 자 11번은 OXO 12번은 안 했는데 이거 안 했지? 그치? 할 수 있겠어? 얘들아 12번에 직렬일 때는 더해주면 돼. 근데 이제 1.5V짜리가 3개거든. 4.5V. 자, 1번이 4.5V. 2번은 1.5V. 병렬일 때는 전압이 다 똑같아. 3번은 그치? 앞에 게 3V고 뒤에 게 1.5거든. 더해주면 3 더하기 1.5니까 4.5V. 자, 그 다음에 뒤에 자 1번에 자 페이지 98페이지 1번에 3 2번에 4 3번에 1 4번에 4 5번에 4 6번에 5 7번에 2 자 그 다음에 8번에 1 9번에 5 10번에 5, 11번에 자 요거 읽으면은 자 12.5V 그치 잘 보면 보여 12.5V 그치 12번에 1 13번에 3 14번에 2, 3 맞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잘 여기까지 했어요. 자, 질문 한번. 12번. 12번. 자, 12번. 자, 12번 볼게요. 자,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고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야. 자, 그러면 12번에 전류계는 직열로 달아야 되고 전압계는 병렬로 달아야 돼. 그러니까 측정하는 장치들은 사실 없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건전지가 지금 2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건전지 2개. 자, 연결돼 있고 저항이 이렇게 하나 있어. 전구가 하나 있어. 전구. 이게 다예요, 사실. 이거 뭐 스위치가 여기 있는 거야, 스위치가 이렇게 그렇지 다 닫은 거야. 그러면 이게 단데 이제 전류를 측정하고 전압을 측정하거든. 전류계는 직렬로 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선에서 그렇지 한 군데 여기를 전류계를 다. 근데 내가 뭘 했냐면 여기가 플러스지. 얘들 길종의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야. 플러스 단자에 플러스를 달고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 구계는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자, 전압계는 병렬로 달아야 돼. 병렬로. 자, 플러스 단자에 플러스를 달고 마이너스 단자에는 마이너스 극과 연결해야 되거든요. 요렇게 좀. 그래서 요게 기호도 맞고 다 맞는 걸 찾으면 1번. 그러니까 뭔가 맞는 것처럼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다른 몇 개. 그치? 그 다음에 없어, 괜찮아? 스웨어지는 거 진짜 실망 없어. 괜찮아?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이걸 한번 볼게. 자, 그러니까 안 배운 거는 내가 같이 자, 아이고 이거 심심한데 2023년 것이 세종 아이고 얘들아 우리가 자꾸 선생님 왜 얘들아 세종영재고 대전영재고 대구영재고 광주영재고 인천영재고 5개가 똑같은 문제가 그치 그 중에 제일 깨끗하게 그치 공개하는 곳이 여기야. 그래서 합니다. 한국영재고랑 경기영재고랑 서울영재고는 따로고 나머지 영재고는 다 문제 똑같아. 자, 2023년도에 2번 문제. 자,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 돼요. 아이고 쓰지 뭐 쓰고 얘들아. 편안하게. 자, 같이 볼게 같이. 그림가는 전지의 전선 1, 2 니크롬 얘들아 니크롬 선이 뭐냐면 그 저항을 표시하는 그치 이거를 사람들이 니켈과 크롬을 합쳐가지고 만든 합금인데 얘가 저항을 만들 때 이걸 써. 니켈과 크롬 합친 거. 그래서 니크롬 선을 줬다는 얘기는 저항을 줬다는 얘기. 그 다음에 자 전선 3, 전선 4로 전압계를 연결해서 전압을 정상적으로 측정되는 나타냈어. 그러니까 가는 정상이야. 근데 나는 뭐를 추가했냐면 전선 5와 전류계를 추가했더니 전압계, 전류계 바늘이 모두 0을 가리켜. 그러니까 전류계 또는 전선 5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치? 문제가 이해되지 문제는? 그치? 그러면 1번에 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2가지. 하나는 뭐야? 전선 5가 이상이 있다. 전선 5가 끊어졌다. 뭐 전선 5의 내부에 뭔가 뭐지? 그러면 끊어져 있었을 거다. 또는 전류계가 고장이 났을 거다. 전류계가 같이 고장 났다. 전선 5가 끊어졌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원인은 전선 5가 끊어져 있다. 전류계가 고장 났다. 뭐 이런 거지. 그러면 검증 방법은 어떠냐 이거지. 근데 검증 방법에서 그치 가로 안에 뭐랬냐면 문제 1번의 가로를 보면 단 주어진 실험 기구만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갖다 쓰면 안 돼. 위에 그치 여기 있는 것만 써서 검증해야 돼. 그럼 자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를 잘 이해했니? 문제 이해했지? 일단 니크롬선이 있고 전선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전지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치자. 뭐 이래 그러든 전지는 뭐 아무 데나 그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선을 연결해가지고 그지 전압계를 달았어. 요렇게. 요거는 정상이야. 요거는 아무 문제 없어. 전선 1, 전선 2, 전선 3, 전선 4 전압계. 얘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근데 나처럼 했어. 그랬더니 뭔가 이상이 생겼어. 나는 여기다가 뭐를 추가했냐면, 자, 그치?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기에 세로 단거는 그치? 파란색. 전류계를 달았고 전선 5를 연결했지. 나머지는 그게 그치? 3, 4, 1, 2, 5. 그러면 첫 번째, 그치? 여기 네모칸에 원인에 뭐 적으면 돼? 원인에 전선 5가 끊어졌을 것이다. 전선 5가 끊어져 있다. 내부에 뭐 내부가 끊어져 있다. 그치? 그러니까 전선 5가 고장났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전선 5가 고장났다. 그러니까 전선 5가 끊어져 있다.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지. 확인 어떻게 하죠? 여기서 쉬워. 숫자를 가해요. 가해서 2를 5를 그러니까 가에서 전선 2를 전선 5로 그치 바꿔서 측정해 보는 거야. 자, 해봤는데 여전히 그치 똑같으면 그치 여기서 그치 여기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 전선 5는 이상 없다. 이상 없다. 근데 정상이 아니라 그렇지 전류계 눈금 전압계가 0이야. 0이다. 그러면 뭐지? 전선 5가 끊어져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쓰면 되겠나? 뭐 이걸 길게 쓰든 3줄 쓰든 4줄 쓰든 그런 거 안 따져. 그렇지 너무 왜 그렇지 4줄 썼어? 그렇게 안 한다고. 나 많이 쓰면 좋아. 아니 이번에 수월중학교 문제 그거 나왔다며. 오목렌즈, 볼록렌즈, 원시형 안경 그렇지 맞지? 원시근시. 그러니까 누가 오목렌즈, 볼록렌즈 이렇게 썼더니 틀렸다 했다는데. 알아? 답이 뭐지? 오목렌즈로 된 안경을 낀다, 안경을 쓴다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오목렌즈만 쓰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니까 길게 써야 돼. 내가 있잖아. 무슨 내신 문제 푸는데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짧게 써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왜? 내신 문제 풀면 항상 30분씩 남잖아. 그러니까 길게 쓰면 돼. 그치? 그냥 오목렌즈로 된 안경을 그치 뭐 쓴다 이렇게 길게 쓰면 될걸. 그냥 오목렌즈, 볼록렌즈만 쓰면 딱 틀려. 그치? 길게 서술형은 원래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전교 1등 하는 내가 옛날부터 전교 1, 2등 하는 애들 공동체 특징이 답이 다 길어. 3주씩 4주씩 써. 다. 그치? 학교생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길게 씁니다. 자, 이번에는 전류계가 이상이 있다. 전류계 이거는 끊어졌다 안 해도 되고 고장났다 해도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얘들아, 자,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대체해요? 이걸 빼요? 이거랑 바로 어떻게 연결해? 얘들아, 어떻게 하지? 이거는 나에 의해서 이걸 먼저 제거해. 왜? 정상적이라며. 전압계가 없다고 동작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측정하는 장치는 없어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요거를 뭐로 바꾸면 돼? 전선 3으로 바꾸면 전선 4로 바꾸면 되지. 그치? 그러면 나에 의해서 전압계 그치? 3, 4 전선 3, 4를 제거 후 그치? 전선 5를 전선 3이나 4로 그치? 4로 연결하여 그치? 측정한다.
그러다가 정상적이면 전류계는 문제 없다. 그렇지? 그치? 전류계 눈금이 0이다. 그러니까 그치? 눈금이 그러면 전류계가 이상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렇지? 새로운 걸 못 들어오니까. 이해됐니? 그렇게 하면 돼. 얘들아, 측정하는 장치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그치? 전압계 없다고 해서 이거 뭐 전류 안 흐르고 이런 거 아니잖아. 이해돼? 그치? 다 이해되지? 쉽지?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자, 이런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래, 해결했어, 이제. 해결했어. 이제 전류계. 자, 근데 내가 우리 안 배운 게 조금 나와가지고, 자, 아직 오늘 할 건데, 저항이 100옴이야. 얘들아, 오늘 배울 거야. 저항이라는 거. 100옴일 때 6볼트를 가리켰다. 그러면 이게, 자, 오늘 전류를 측정하는 것 중에, 자, 전류를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냐면, 전류는, 그치, 요거 할 거야. 저항분의 전압이야. 요걸 오늘 할 거야. 그러면 전류가 I지. 저항이 이게 그치, 얘들아, 문어 대가리처럼 있는 게 옴이야. 옴. 100옴이고 6볼트야. 얘들아, 100옴에 6볼트야. 그러면 0.06 암페어. 그러면 이걸 미리암페어로 고치면 60 미리암페어라는 전류가 흐른다. 요런 전류가 흘러. 자, 그럼 60 미리암페어가 흐른다. 흐르는 거야. 근데 눈금에서 그치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전류를 정확하게 읽을 수 없었다. 왜? 눈금을 봐봐. 다 밑에 보니까 어디에 연결돼 있어 지금? 5암페어에 연결돼 있어. 얘들아, 5암페어면 5000 미리암페어야. 그러니까 끝을 있잖아. 끝을 여기 눈금을 여 끝을 5000 미리암페어로 측정. 여기 5000 미리암페어. 그러면 60 미리암페어는 바늘이 어때? 거의 안 움직이지. 그치? 그래서 5000 미리암페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 미리암페어는 너무 작기 때문에 눈금을 확인할 수 없었던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단자 5암페어 단자를 어디로 옮겨야 돼? 그러니까 여기 눈금에 여기 그치? 여기 있잖아. 여기 그치? 5암페어 단자를 어디로 옮겨야 돼? 500mA로 옮겨야 되겠지. 얘들아, 50mA로 옮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로 옮기면은, 그치? 60이니까 넘어서잖아. 그래서 이걸 어디로? 500mA로. 그러면 요게 눈금을 이제 읽을 수가 있어. 요 움직일 거야. 됐니? 자, 그치?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길게 쓰면 돼, 그러면. 자, 내가 생각한 걸 그대로 쓰면 돼. 500mA, 지금 5A는 5000mA이므로, 그치? 5000mA에 비해서 60mA는 너무 작아서 그치? 바늘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치? 500mA로 연결하면, 그치? 바늘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됐지? 그렇다고 50은 안 되지, 그치? 50 연결하면 넘었으니까. 그래서 눈금이 읽는 문제가, 그렇지? 봐봐. 영재고 문제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나오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같이 해주는 거야. 학교에서는 잘 안 해. 왜냐면, 눈금이 읽는 게 요새는 거의 안 쓰거든, 실제로. 그치? 생각해봐. 요새 다 디지털인데 누가 그 눈금 읽고 있니? 다 버튼만 누르면 바로 다 튀어나오는데. 그치? 온도계도 생각해봐. 요새 그 빨간색 온도계 거의 안 쓴다고. 그치? 근데 그거를 원리를 이해하자는 의미지. 이거를 안 쓰니까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자. 자, 이런 거였어. 그치? 하나도 안 어려워요, 선생님. 자, 맞지? 진짜? 언제고 뭐 발로 하겠노? 그게 과학은 있잖아. 내가 영재보든 과고든 다 비슷해. 과학은
애들이 나중에 되면 별 차이가 없어. 왜냐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변별력이 제일 못하는 애와 제일 잘하는 애의 차이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 근데 수학은 있잖아. 그치? 잘하는 애와 모르는 애의 차이가 커,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다 보면은, 그치? 뭐냐면, 수학은 있잖아. 1등과 꼴등이 요렇게 차이가 있어. 그치? 요게 0점이에요,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0점 근처도 있고 100점 근처도 있어. 근데 과학은 거의 있잖아. 너무 어려운 애들 다 거의 다 못 풀어. 90에서 한 70 요 사이에 다. 못하는 애도 요 정도로 봐. 그치? 문제를 보면, 이 틀린 게 뭐 있다. 이런 거야. 공부만 제대로 했다면. 물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여기 있겠지. 공부만 제대로 하면 다 이거야. 그럼 얘들아, 뭐,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그럼 수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치? 하면은, 나중에 중3 올라갈 때쯤 되면 최소 고등학교 1학년 거는 지금 하고 있거나, 그치? 뭐 복습을 하고 있거나, 고등학교 2학년 거 정도 올라가요. 알겠지? 어쩔 수 없다. 그치? 우리나라 구조가 그래. 그치? 그러니까 영재고는 있잖아. 어떠냐면 영재고 지원을 할 때쯤, 그러니까 내년 5월달, 그치? 내년 5월달, 그 중3이 기준하면 중3 5월달쯤에 내가 미적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적분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이때까지 영재고 합격한 애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미적분을 다 할 줄 알았어. 중학교 3학년 그거 그건 몰라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치? 어떻게 운 좋아서 붙을 수 있지. 가서 개고생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수학 공부를 열심히 진짜로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 열심히 해야 된다. 과학은 다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할 거야. 과학 못해서 떨어졌다. 절대 그런 소리 안 들을 거야. 자 그러면 어디 갔노? 여기 아이고 어디냐면 95페이지. 페이지 95페이지. 자 95페이지에 전기 저항이라는 게 있어. 전기 저항. 자, 이거를 영어로, 그치? 이게, 내가 영어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치? 영어 그냥 써볼게. 일렉트릭이야, 일렉트릭. 출저거. 일렉트릭. 이게 저항이 영어로 레지스턴스야, 레지스턴스. 저항하다가 레지스트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어떤 철자를 따냐면 요걸 따는 거야. 그래서 저항을 이제 R이라고 했을 거야. 그치? R. 그래서 우리 책에 R인데 이거를 발견한 사람 이름이 옴이라는 사람이 알겠어. 옴. 그래서 옴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랑 제일 비슷한 기호를 찾아보니까 요렇게 생긴 기호가 하나 있어. 요걸 어떻게 읽냐면 오메가라고 읽거든. 오메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옴, 얘는 오메가. 이걸 써야지. 그래서 옴이 이렇게 쓰고 자기 이름을 붙인 거야. 옴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게 있어. 자기가 뭔가를 최초로 발견하잖아. 그럼 무조건 자기 이름 붙여. 법칙도 자기 이름 붙여. 그치? 단위도 자기 거 써. 자기 이름 막 써. 그치? 그래서 단위들이 다 보면 자기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은 후세 과학자들이 그 사람 이름을 길었어. 그치? 얘들아, 테슬라도 사람 이름인 거 알지? 테슬라 사람 이름이야. 테슬라라는 단위가 있어. 좀 이따 나온다. 좀 이따 나와. 테슬라는 자기장이 단위야. 그러니까 다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대문자로 돼 있거나 특이하면 다 사람 이름이야. 자 그러면 저항이 옴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책에 동그라미 전기에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단위는 옴. 생기는 이유에 줄 거면데 자 전기 저항이라는 게 왜 생기니? 이게 왜 생겨?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체 또는 그치 금속이 도체인데 금속은 다 뭐가 있어? 자유전자라는 게 있어. 자유전자. 그러니까 자 전자들이 막 돌아다녀. 이 자유전자가 있으면 금속이고 없으면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도체 부도체라는 게 도체는 다 자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플러스에서 나오면 나왔는데 플러스 영향을 안 받고 돌아다녀. 막 돌아다녀. 돌아다닐 수 있어. 근데 이 돌아다니는 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이쪽에 마이너스 그걸 달고 이쪽에 플러스 그걸 달면 이 자유전자들이 한쪽으로 가. 플러스는 안 움직여. 얘들아, 플러스는 안 움직여. 이거 화살표 1하고 틀린 거야. 플러스는 안 움직이고 전자가 움직여. 자, 그럼 전자가 가는데 쭉 가면 좋은데 요 플러스가 어떠냐면 얘를 당겨요. 이렇게. 가지마. 나랑 같이 놀아. 이렇게. 인력이 생기잖아. 그럼 얘가 부딪히면서 가는 거야.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쭉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플러스랑 같이 플러스 이런 입자랑 부딪히면서 팅팅팅팅 부딪히면서 가요. 실제로는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는 거야. 부딪히면서. 그럼 그 부딪히는 정도가 저항이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 책에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자, 그치? 전기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자, 전자가 원자와 그치? 충돌해서 생깁니다. 그러면 충돌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 자, 이렇게 내가 질문할게. 아니 선생님, 원자는 중성인데 왜 땡겨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 원자가 우리 중학교 때 원자는 중성이라고 배웠어. 학교 지금 배우고 있지? 원자는 중성이야. 그러면 원자랑 왜 충돌해요? 그냥 하면 되지. 사실은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워.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워. 자유전자 할게. 이 자유전자가 누구랑 충돌하냐면 봐라.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떨어져 나갔지. 그러면 이 플러스는 금속 양이온이야. 금속 양이온.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자유전자와 원자가 충돌하기 때문인데 고등학교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지금은 그래 금속 양이온 이런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원자를 한 거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전자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원자가 아니라 금속 양이온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이라 해도 되고, 이제 중학교 과정이니까 전자가 이동하면서 금속 양이온과 충돌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렇지?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밑에 봐봐. 경사면에 내려오는 구슬이 목과 충돌하여 이동하는 방해를 받는 거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림에서 그치? 못이 원자고 구슬이 전자인 거야. 그치? 요 기울어진 정도가 전압이야.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 밑에 자 2번이 중요해 얘들아. 그러면 이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 저항이 생기는 거 알겠어. 왜 전자들이 가다가 금속 양이온과 막 부딪히면서 가니까 저항이 생기는 거 알겠어. 그럼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뭐지? 많이 부딪혔다는 얘기야. 저항이 작다는 얘기는 적게 부딪힌 거야. 그럼 선생님 저항이 0일 수도 있나요? 얘들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이론적으로는 그걸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해. 그런데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초전도체라는 건 실험적으로 어떤 특정 조건에서 만들 수는 있거든. 근데 이거를 제품으로 나오는 게 없어. 왜?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치? 저항이 0인 거를 그치? 다 일반적인 모델로 설명할 수가 없어. 전 세계 과학자. 그래서 초전도체를 만드는 사람이 얘들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야. 이제 얘들아 AI가 시대가 와. 그러면 AI 시대가 오면 얘들아 뭐가 있냐면 로봇이 막 등장할 거 아니야. 로봇이 등장하면 참 좋아. 그렇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봇이 얼마 안 올까? 그러니까 충전해봤자 지금 현재 기술로는 그치 한 2시간 3시간 또 충전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애 있잖아.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얘들이 그치 활동을 하려면 그치 뭐냐면 효율이 높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야 되니까 쓸데없이 부딪혀서 나오는 열을 없애야 돼. 그치? 그게 초전도체. 그래서 초전도체로 되면 한 번 충전하면 며칠 가고 잘하면 몇 달도 갈 수 있어. 그치? 움직이는 데만 에너지를 쓰니까 쓸데없는 열을 안 넣어. 그치? 그런 시대는 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또 계속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개발하면 얘들아 또 뭐가 오냐면 저항이 0이 되잖아.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치? 자석에 뜨는 성질이 있거든.
그거를 뭐냐면 그게 자석에 뜨는 성질이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런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초동도체를 개발을 딱 하면 나르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 바로.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내 어렸을 때, 그치 뭐냐면, 그치 우리가 지금의 자동차 나르는 기술로는 나르는 게 다 어떠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르잖아. 근데 이렇게 나르면 뭔가 밑으로 뭘 쏴가지고 위로 뜨는 거야. 작용 반작용이 있어.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뜨게끔. 그럼 마찰이 거의 걔 일론 그 머스크가 또 뭐랬지 뭐 하나 만들 하이퍼루프 이런 거 들어봤어? 하이퍼루프. 그러니까 진공 속에서 공기 저항을 줄이는 거야. 근데 공기 저항만 줄이면 안 되지. 바닷가의 마찰도 줄여. 그럼 바닷가의 마찰을 줄이는 방법은 바다에서 뜨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그 기술이 초도도체. 그렇지? 그러면 있잖아 얘들아 이 기술이 되잖아. 그럼 부산에서 서울까지 30분도 안 걸려. 그렇지? 30분도 안 걸려. 부산에서 서울까지 지금 2시간 반? 2시간인데 앞으로는 그치 미래에는 너가 내 나이쯤 되면 누군가 또 개발하겠지. 너가 내 나이쯤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30분. 야 그럼 여기서 부산까지 만약에 그치 초도도체 깔리면 얘들아 10분이면 할걸? 자 그런 시대가 올 거야. 언제? 올 거야 그치 언젠가는. 자 아무 쓸데없는 얘기했고 자 이 저항이 그래. 그러면 이 저항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얘들아 이거를 공식을 하나 적어볼까 옆에 이렇게 R은 이 하나의 공식이 있어. 로 곱하기 S분의 이게 고등학교 때 나오는 공식인데 이걸 중학교 때는 이 공식을 안 쓰고 이 공식을 한글로 써놨어. 한글로. 그러니까 우리 책의 한글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합치면 2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합치면 이 식이야. 이 식. 얘가 전기 저항이야. 전기 저항. 이 국자처럼 생긴 거를 그치? 이 그리스 문자거든. 로라고 해. 얘들아 이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읽거든. 이렇게 읽어. 이거를 로라고 읽어. 로우 이렇게. 이렇게 읽어. 얘들아 자 이게 있어. 이거 람다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람다. 요걸 세타. 요걸 파이 이렇게 읽듯이. 요것도 파이. 이렇게 읽듯이 요 로라고 이런 거야. 이게 뭐냐면 비저항이라는 건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 금속의 종류에 따라. 자, S는 단면적이야. L은 길이지. 그치? 그러면 전기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다. 그러면 자,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치 첫 번째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기 저항은 작은. 얘들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단면적이 크면 저항이 작고 두 번째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 세 번째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 이거거든.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볼게. 이제 내가 전자라고 생각해봐. 내가 전자라는 전자인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띄는 문제. 근데 여기 도선이 있는데 도선이 단면적이 이 굵기가 억수로 작아. 내가 겨우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내가 억수로 굵기가 작으면 가다가 막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갈 거야. 여기저기 막 부딪히면서 겨우겨우 통과할 거야. 통과하기가 어렵지. 그러면은 전류가 작게 흐르는 거고 저항은 큰 거야. 그치? 근데 이게 굵기가 이렇게 굵어. 단면적이 커. 그러면 숭숭 가겠지. 그럼 얘가 저항이 작은 거고 얘가 저항이 큰 거지. 그래서 단면적이 작으면 저항이 커. 그러니까 그걸 반비례라 그러니까 분모에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단면적인데 길이가 하나는 길어. 그러면 길이가 길면 어때? 얘가 한 번이라도 더 부딪히겠지. 그치? 그래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크다. 그치? 아니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동굴을 통과하는데 야 길이 저기 가다가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부딪히면서 간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그러면 단면적과 길이가 똑같다고 생각해봐. 단면적과 길이가 똑같은 그치 도선이 있어. 근데 하나는 금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철로 만들었다 치자. 그럼 저항이 같을까? 이거지. 뭔가 다를 거야. 그치?
안에 구조가 다를 거고 자유전자의 개수도 다를 거고 그럼 구조가 다르니까 부딪히는 정도도 다르겠지. 그치? 그러면 어때? 둘이 저항이 다르지. 그러면 금속의 종류에 따라 저항이 다르다는 걸 또 적어줘야 돼. 그래서 앞에 여기 이 이상한 국자처럼 생긴 걸 붙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전기 저항은 로 곱하기 S분의 L 이렇게 외우고 이거를 우리 책에는 동그라미 1번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전기 저항이 다르다. 2번 길이와 단면적에 따라 다른데 단면적분의 길이의 비량. 그게 우리 책의 그 네모박 그 표의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서 옆에 그러면 자 이런 거야. 옆에 만약에 요런 게 있어. 자 단면적이 S고 길이가 L인 도선이 하나 있대. 요게 저항을 R이라 하자. 재질은 똑같아. 근데 이걸 쭉 잡아 당겨서 자 단면적이 2분의 1S가 됐어. 요 단면적이 2분의 1S가 됐어. 그러면 저항은 이거는 몇 R일까? 이거의 몇 배가 될까? 자 생각해봐. 단면적이 줄었으면 길이는 어때? 2배로 늘어야지. 그치? 왜냐면 쭉 당겼으니까. 그러면 자 분모는 2분의 1배가 되고 분자는 2배가 돼.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배가 되고 얘가 2배가 되니까 몇 배? 4배 커진 거야. 그래서 얘는 4R이 돼. 그치? 자 이거를 조금 바꿔볼게. 조금. 자 이번에는 자 바꾼다. 이번에는 이 줄 사이에 이 반지름이 있어. 반지름이 R이었거든. R. 반지름의 크기가 R이었어. 근데 얘가 2분의 1 R이 됐다. 그러면 면적의 차이는 뭐지? 요게 S면 얘 면적은 얼마야? 4분의 1S지. 그치? 그러면 길이가 얘는 뭐가 돼? 4배가 돼. 그러면 4분의 1분의 4니까 16배야. 되겠니? 그러니까 요런 거를 조심해야 돼. 단면적이 2분의 1이 됐는지 반지름이 2분의 1 됐는지 요런 거 조심해. 자, 그런 거 쓰는 거야. 근데 있잖아, 이게 금속이라는 게 있잖아. 금속의 특징 중에 이제 화학으로 조금 들어가면 금속의 특징 중에 금속은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해, 열도 잘 통해. 근데 금속은 또 뭐가 있냐면 얇게 만들 수가 있어. 그치? 구리선처럼. 그치? 그 다음에 금실이라고 하고 금실. 금으로 만든 실. 엄청 얇게. 그래서 금속은 어떻게 있냐면 얇게 팡팡팡 치면 깨지는 게 아니라 얇게 펴져. 그 다음에 가늘게 꼽히기도 해. 이런 거를 전성과 연성이라고 해. 좀 유식한 얘기로 전성과 연성이라고 해. 전성이 펴지는 거고 연성이 가늘게 꼽히는 거야. 실처럼. 근데 플라스틱은 이런 성질이 없어. 나무도 이런 성질이 없지. 근데 금속은 이런 성질이 있어. 그래서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지만 전성과 연성이 있어. 얇게 펼 수도 있고 가늘게 뽑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금속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잡아 당겼더니 이렇게 된다. 금속은 그렇게 가능. 알겠지? 금속은. 자,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못은 이렇게 안 되던데요. 얘들아, 못은 있잖아. 철이라는 성분에 탄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거야, 이불로. 그치? 그거를 순수하게 철로 만들면 철사처럼 휘어져. 철사처럼. 그러니까 거기다가 탄소를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져. 그치? 그래서 철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하면 단단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 단단한 거는 뭔가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원래 금속은 물렁물렁하고 가늘고 그치 이런 성질이 있어. 알겠지? 금이나 은처럼. 금 같은 거 이렇게 깨물면 꾹꾹 자국 생긴다. 자, 그게 그치. 그리고 밑에 이제 그치 얘들아 오물 법칙. 라스트. 자, 오물 법칙은 전류와 전압이 무슨 관계? 봐봐. 자, 옴이라는 사람은 발견한 거야.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뭐한다?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류는 전압에 비례. 근데 저항에는 반비례하거든. 그래서 10이잖아. 얘들아, 전류가 I. 오음의 법칙.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났다. I가 전류다. 전류는 뭐에는 반비례하고 뭐에는 비례하냐면
자, 반비례를 분모했어. 저항이야, 저항. 그치, 뭐 전압이야. 비례는 분자했어.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의 비례하고 저항의 반비례한다. 이게 ohm의 법칙. 그치? 그래서 요게 ohm의 법칙.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 y는 fx라고 쓰잖아. 변하는 걸 오른쪽 쓰고, 그치? 측정하는 게 왼쪽이야. 그러면 i를 보통 이렇게 써. 여기 써. y축에. 그럼 v를 x축에 쓸게. 그럼 둘이 비례 관계지? 이렇게. 됐니? 자, 근데 만약에 i고 r이면 어때? 반비례지? 이렇게. 얘들아, 이 두 개를 기억하면 돼.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요 기울기가 뭐지? 기울기가. 얘들 기울기라는 게 x의 기울기지. 1차 함수의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 맞지? v분의 i지.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게 y축에 있어. 이게 x축에 있어. 그럼 기울기는 뭐지? 저항분의 1인 거야. 됐니? 자, 근데 있잖아. 이거를 그래프를 만약에 반대로 줘. 여기가 i고 여기가 v. 가끔씩 이렇게도 줘. 그러면 자, 이렇게 되거든. 그때는 뭐지? 이걸 이쪽으로 보내면 v는 ir이지. 그때는 얘가 기울기가 뭐가 돼? 저항 r. 그래서 문제를, 자, 나 뒤에 이제 문제들이 다 이래. 어떠냐? 여기 치울게. 여기 치울게. 문제들이 다 어떠냐면 그래프 두 개를 주는 거야. 자, 여기가 v, 여기가 i. 자, 또는 여기가 i, 여기가 v. 학교쌤도 요걸로 설명하면 그럼 이렇게 문제 내거나 이런 식이야. 외워서 풀면 틀리게. 자, 1번, 2번이야. 누가 저항이 크게? 이거지. 누가 저항이 커? 얘가 기울기가 저항분의 1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작을수록 저항이 크니까 얘가 커. 얘가 저항이 큰 거야. 자, 얘는 누가 저항이 크게? 얘는 기울기가 저항이야. 그래서 얘가 커. 이게 선생님 좀 빨리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자, 이거 나중에 시험 칠 때는 내가 얘들아 고민하지 말고 전압에 가까이 있는 놈을 찾으면 돼. 1, 2번 중에 전압에 가까이 있는 건 2번이지. 얘가 저항이 크다. 이 중에 전압에 가까이 있는 놈이지. 얘가 크다. 그렇지? 자, 얘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그지? 공식적으로는 얘는 기울기가 저항분의 1이랬어. 저항분의 1이고 얘는 기울기가 저항이야. 여기 1차 함수 배웠잖아. 맞지? 1차 함수 다 배웠지. 그 내용이 여기 있고 뒤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잖아. 이게 조금 어려운 게 97페이지에 97페이지에 유제 3번 있거든. 유제 3번. 조금 어려운, 조금 많이 아니고 조금. 자, 유제 3번 볼게. 97페이지 유제 3번. 유제 1, 2번은 숙제를 하면 되고. 자, 유제 3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재질이 같은. 재질이 같대. 그러면 금속의 종류는 같네? 비저항이라는 거는 같네. 그치? 자, 그러면서 뭘 봤어? 자, 얘들아, 누가 저항이 더 크지? A, B 중에? B가 더 커. 그러면 기울기가 작은 게 저항이 크네. 그치? 그러면 기울기는 저항분의 1이야. 기억 틀렸어. 니은 저항은 A보다 B가 더 크거든. 그러면 A는 B의 2분의 1배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렇지. 그러니까 B가 더 크니까 A는 B의 2분의 1배 맞아. 3번 지금 저항이 B가 더 커. 그러면 단면적이 같다면 길이는 B가 A의 2배다. 맞아 안 맞아? 맞지. 왜냐면 저항이 B가 같으니까 길이도 B가 더 커요. 자, 길이가 같다면 단면적은 누가 더 커야 돼? 자, 단면적은 저항과 반비례야. 그지? 저항이 B가 크네, 단면적은 A가 크네. 이렇게. 그러면 리얼 틀렸지. 답은 몇 번? 2번. 요게 제일 어려운 문제지. 여기서. 그치? 그러면 선생님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나요? 그렇지. 101페이지까지 자연스럽게 숙제하면 돼. 알겠지?
자, 숙제는 101페이지. 습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할만하지. 그치. 습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도 똑같이 배워. 똑같은 거 배워. 아까 R 로고 곱하기 했으면 고등학교 2학년 책이 그대로 있어. 똑같아. 고생했어요.